잘 지내셨어요? 네, 일주일이 참 저는 너무 빠릅니다. 후닥후닥 지나가고 하루가 아깝습니다. 뭐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이렇게 꽉 찬 하루를 보낼까 염려 안 하는데도 확 차서 갑니다. 자, 오늘도 보람된 하루 되기를 바라고요. 끝까지 좋은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발효 스토리에서는요. 효소와 발효의 진실 해서 사실 이제 그 미생물에 대한 얘기도 좀 드렸고, 결국 발효는 누가 합니까? 발효라는 거는 미생물이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미생물의 힘을 빌려서 우리가 건강하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강의 제가 했던 것 중에서 우리가 칼슘을 내지 이제 무기염료를 많이 먹었을 때 우리 인체는 어떻게 변하는가 이런 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 우유 잘 드십니까? 나 우유 없이는 못 살아. 손 들어보세요. 아, 안 드십니까? 칼슘이 많다고 마구 먹으라 그랬잖아요. 왜 안 드세요? 먹어야 되겠어요. 근데 우유가 지금 나오는 그 가공 우유들이 전부 실제로 아주 영양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여러분 엄마이신 분들도 많죠. 애기 전 먹이고 이랬는데 엄마저 끓여가 먹입니까? 엄마저 짜가지고 팔팔 끓여서 식혀가지고 애기 안 먹이지 그대로 먹이잖아요. 소가 송아지한테 전 먹일 때 팔팔 끓여서 먹입니까? 그냥 주잖아요. 그냥 그대로가 최고의 음식이라는 거죠. 최고의 식품인데 그걸 이제 사람이 먹기 위해서 유통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거는 즉석에서 받아가 먹는 이런 건데요. 유통하기 위해서 이제 살균 과정을 거칩니다. 살균하는 과정에서 고온 살균이 있고 저온 살균이 있고 이러는데 이제 고온 살균을 하면서 이제 그 안에 있는 물질들이 변합니다. 그래서 우유를 이제 드시는 걸 이런 거 이제 반대하는 경우도 많고, 저도 우유 마시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유를 잘 삽니다. 많이 삽니다. 해서 뭘 하냐 하면은 전부 발효를 시킵니다. 발효시켜서 치즈로 만들어서 먹고, 이렇다고 해서 이제 저 치즈 회사처럼 완전히 뭐 그렇게 만들어 먹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거의 크림치즈입니다. 그냥 떠먹습니다. 그냥. 제가 이제 며칠 전에 꿀을 넣고 제가 치즈를 발효를 했어요. 우유를 발효를 했어요. 1.8리터에 꿀 얼음 밥 숟갈로 3스푼 넣었습니다. 달기를 원하시면 좀 더 넣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1티스푼 천일염 넣고, 그다음에 유인균을 2스푼 넣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맛이 나왔었어요. 아주 맛있게 나왔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담아 놓고 그 다음날 제가 저 강원도 갔다 왔더니만 바닥만 보여요. 이거 어디 갔나 했더만 그걸 되게 좋아하는 애들이 벌써 퍼가고 없더라고요. 예. 근데 그 유청은 이게 꿀이 들어가서 그런지 좀 더 빨리 숙성이 되더라고요. 하루 바깥에 두었다가 딱 넣었는데 되게 맛있는 게 돼 있어요. 예, 꿀을 조금 더, 그러니까 꿀을 너무 많이 넣지 말고 적당히 넣으면은 아주 맛있는 저기 치즈와 크림치즈죠. 그리고 유청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그 우유를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우유가 안에서 뭉쳐요. 위에서 위산하고 뭉쳐가지고 이래 되는데, 치즈를 먹게 되면은 소화가 안 된다거나 이런 거는 별로 없습니다. 일반 또 회사에서 만드는 치즈하고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38도에서 24시간 두었습니다. 그러면 아주 맛있는 치즈가 나옵니다. 한번 되면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럽니다. 38도 어째 맞춥니까? 막 일단 끌어안고 있든지 아니면 덮어 씌우든지 해가지고 38도를 맞춰주면은 참 잘 된 게 나온다는 거죠. 자, 이제 참 꿀 얘기하다 보니까 어째 벌이 나와서 꿀을 채취를 하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효소 하면은 참 분분했었습니다. 지금까지 효소에 대한 이야기도 많았고, 또 효소에 대한 이제 그 기대감도 많았고, 또 효소에 대한 또 실망도 좀 해보고, 뭐 이런 걸 거쳐가지고 효소라는 걸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나 저나 또 새로운 시각으로 봅니다. 제가 효소에 대한 책을 쓰려고 했었어요. 책을 쓰려고 했는데 책을 쓰려고 이제 이게 효소가 뭔가를 보면서 나중에는 결국 미생물까지 들어가 버렸어요. 이 효소책 못 쓰겠더라고요. 예, 뭐하고 뭐는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당기는 굉장히 좋아요. 뭐 인체 기능에 뭐가 좋고 뭐 보혈작용도 하고 좋고 좋은데 그걸 효소로 만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안에 있는 기질을 빼내려면은 어떤 걸 넣어야 돼요. 그 기질을 빼내는 걸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삼투압에 의해서 빼내든지 어쨌든 빼내야 돼요. 아니면 즙을 짜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걔네들을 유지시키고 빼내고 하는데 모든데 설탕이 들어가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설탕에 대해서 얘기가 또 많이 나왔었어요. 이거 과연 먹어도 되느냐. 그래서 안 된다. 뭐 이래 나가는데 저는 미리 생각을 했었어요. 효소가 막 이만큼 뜰 때 저렇게 뜨면 분명히 시끄러워지. 뜨기 직전에 저는 뜨기 한 몇 년 전부터 효소를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설탕 발효를 별로 아니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저도 막 1대1로 발효해놓은 거 이렇게 청은 지금 많이 있어요. 사과청도 있고 많이 있어요. 있는데 지금 잘 쓰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과가 나오면 다시 그걸 부어가지고 사과가 만약에 1kg 있으면은 지금 청 만들어낸 걸 갖다가 거기에 넣어가지고 그러면 그 청은 지금 저기 다 빠져나온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설탕 녹은 걸로 돼 있어요. 아직도 제가 보니까 그 안에 미생물이 없어요. 안 생겨나요. 이게 그거 한지 제가 지금 2년이 넘었거든요. 2년이 넘었는데 아무것도 없고 그냥 아주 맛있는 사과청이 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 사과청이 이제 뭐 필요하다면 그걸 쓰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재조명해야 되겠다 해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엄청 붐이 일었었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음식 저희들이 발효를 가지고 이제 만든 음식이 대박 났었습니다. 아주 전부 하신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스러울 미생물 제가 사랑스러워서 걔네들을 버리질 못하는데 그걸 만지는 여러분들이 너무 멋있게 보였었어요. 자, 그러면 효소라는 것은 인체의 모든 생리 활동은 화학 반응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 몸이 화학 반응을 거치지 않으면은 이 사람 몸이 구성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화학 반응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화학 반응에는 이제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이 있습니다. 여기에 촉매제가 있다는 거죠. 촉매가 있으면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는 거죠. 그런 촉매 역할을 하는 게 효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물론 그런 게 있어요. 그 안에 어떤 아밀라제라든지 말타제라든지 뭐 그 조금씩 들어 있는 건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거는 우리가 음식물을 먹음으로 해서도 취할 수 있는 게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지금 하는 설탕 발효라든지 이런 걸 거치지 않아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데 외부에서 한 걸 음식물을 통해서 우리는 안으로 넣어서 내 몸에 맞춰서 내가 흡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잘 보시면은 이건 우리가 이렇게 뭐 바깥에서 저절로 이루어져서 하는 거는 미생물의 힘을 빌려야 되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인체 화학 반응의 촉매제에서 체내에서도 화학 반응의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촉매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제 화학 반응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이게 쉽게 말하면 소화가 되게끔 만드는 이런 겁니다. 제가 뭐 발효 음식을 먹고 왔는가 여기에 이렇게 조그만 파리가 자꾸 자, 실험실의 화학 반응에는 금속이나 약품 같은 다양한 화학 물질이 촉매로 쓰입니다. 그죠? 근데 체내 화학 반응에 사용되는 촉매는 대부분 단백질이 돼요. 그래서 이제 체내에서 촉매 작용을 하는 단백질이 바로 효소다, 이게 엔자임이다, 이런 거죠. 예, 효소는 또 뭐 누가 발견했나 뭐 이런 것까지
또 뭐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오늘은 좀 다른 부분으로 갑니다. 활성화 에너지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효소가 활성화 에너지에는 뭔가를 이렇게 반응돼서 나오게 만드는 건데요. 효소는 화학 반응에 필요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버려요. 그게 말하자면은 뭐에서 뭘로 막 바꾸는데 그 바꾸는데 필요한 온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온도가 필요한데 그 온도만큼 내가 에너지를 써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그거 있죠. 그 물레방아를 돌려서 물을 끌어올라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을 이제 없는 물을 끌어올려면은 내가 물을 어떻게 합니까? 그 물레방아를 계속 밟아야 되죠. 돌려줘야 된다는 거죠. 돌려줘야 되는데 그 돌리는 거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눌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막 누르면은 그때 막 생겨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물이 생겨나고 이러는데 이런 걸 내가 힘쓰는 걸 낮춰주는 역할. 이런 거예요. 이 힘쓰는 거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데 나중에 그런 게 나옵니다만은 효소가 없을 때보다 적은 에너지로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그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거예요. 효소가 있고 없음의 차이가 있어요. 효소가 없으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에너지도 많이 걸리고. 근데 효소가 있으면 시간이 줄어들고 에너지도 줄어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이제 효소가 아무 화학 반응이나 무조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건 아니고 지하고 맞는 게 있어요. 아무거나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효소는 무조건 효소는 된다 이런 거는 아니죠. 침 속에 딱 들어있는 효소는 하나가 있어요. 침 속에 있는 효소가 어떤 걸까요? 여러분 혹시 마른 빵 있죠? 마른 빵. 그거 하나만 굵굵 씹어 먹으면 잘 씹혀요? 안 씹혀요. 침이 나와야 돼요. 침이 잘 안 나오면 안 되거든요. 침이 그걸 촉촉하게 적셔주지만은 침에는 아밀라제라는 게 있어요. 아밀라제가 있어가지고 먼저 1차 그걸 이제 발효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인체 내에는 수십만 종의 효소가 있고, 진짜요? 이러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효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십만 종이 있고 각 효소마다 작용하는 화학 반응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간에서 하는 거, 위에서 하는 거,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머리카락 그 주위에서 하는 거, 이거 다 달라요. 얘가 저 같다, 저 같다, 얘가 저 있는 애가 요 왔다 이러면 우리 사람이 이상하게 될 거예요. 지금 이 모양이 아니고 다른 모양으로 되어 있을지도 모르죠. 예. 자, 활성화 에너지의 반응 온도와 속도, 요거 이제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가 갈 거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과산화수소가 파란 거하고 보라색하고 뭉쳐진 게 과산화수소예요. 자, 과산화수소는, 이게 과산화수소인데, 과산화수소는 활성산소라고 보시면 돼요. 활성산소인데 우리는 인체 세포의 그 미토콘드리아의 ATP 작용에 의해서 활동을 하는 거, 우리가 나 지금 저 말해야지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글 쓰고 있죠.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미토콘드리아가 움직여요. 막 활동을 해요. 그러면 많이 심하게 뛴다 그러면은 더 많이 이 활성산소를 끄집어내요.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가 활성산소를 만들어내는데 뭐 이렇게 하나의 활성산소가 요 과산화수소 이런 게 활성산소입니다. 과산화수소 이런 건데 H2O2인데 이런 걸 막 만들어 내 몸에 퍼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빨리빨리 배출해야 돼요. 만약에 그걸 배출을 제대로 못하고 속에 담아 놓으면은 밤에 내가 걱정이에요. 고민했어요. 신경을 많이 썼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밤새도록 뭐 하고 아침에 되면은 몸이 어떻습니까? 가뿐합니까? 예. 몸이 눈 밑에 다크서클이 저 길이에 따라 발목까지 내려가 있어요. 예. 왜 그러냐 하면은 밤새도록 고민하고 걱정했던 게 그 활성산소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속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를 늙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빨리 늙거나 빨리 죽고 싶으면 매일 밤마다 입을 덮어 쓰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오늘은 뭘 걱정할까 이걸 하면은 빨리빨리 늙어요.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사실 우리 몸에서는 하지 못하도록 이 과산화수소를 분해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분해 효소가 있어요. 온몸에 퍼져 있죠. 온몸에 퍼져 있는데 걔네들이 온몸에 퍼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여기에 산소와 물 분자로 딱 쪼개내 버려요. 쪼개내는데 자, 이게 자,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는 이제 활성화 에너지입니다. 활성화 에너지고 또 이제 그 밑에는 요 밑에 화학 반응의 방향입니다. 이제 화학 반응을 이 과산화수소를 갖다가 과산화수소를 산소와 물 분자로 딱 쪼갠다는 거죠. 쪼개는데 그럼 이 과산화수소 여기 과산화수소가 붙어 있죠. 요렇게 붙어 있는 게 이걸 깨내주지 않으면은 과산화수소가 우리 몸에 지난주에 제가 그 미국 심장학회에서 세포 보여드렸나요? 세포 하나를 활성산소가 붙어 있는 거 그거 안 보여드렸어요? 아, 그거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과산화수소가 붙어가지고요. 그 세포를 구멍을 다 내는 게 있어요. 그렇게 되는데 우리 몸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작용을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활성산소가 하나, 이게 O2가 되면은 산소죠, 그죠? 우리 몸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O 하나예요.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가 딱 버린 거예요. O 하나거든요. 그 하나가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무 데나 갖다 붙어요. 아무 데나 갖다 붙어가 해약질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망난 이야기를 잠깐 하면서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게 있어요. 자, 이렇게 그 과산화수소가 과산화수소는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우리 그 소독할 때 여러분 소독할 때 여러분 바글바글 뭐 올라오죠. 바글바글 올라오는 거는 물 분자하고 산소하고 분해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손가락 끝에 불 붙이고 싶으면 여기에 닫힌 데다가 과산화수소 붓고 그거 어떻게 합니까? 예, 라이터 하나 탁 붙이면 손가락에 불 붙어요. 그래갖고 하늘로 쫙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쪼개는데 어느 정도의 에너지가 필요하나 이런 거죠. 자, 여기 물 분자하고 이렇게 쪼개져 있죠. 저쪽에 쪼개져 있는데 여기 나옵니다. 400도의 온도가 필요합니다. 400도의 온도가 필요한데 여러분들 지금 몸에 400도의 온도를 넣으면 어떻게 되죠? 너무 뜨거운 정도가 아니죠. 형체도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바깥에서 우리가 요 나와 있는 바깥에서 그 과산화수소를 산소와 물로 쪼개기 위해서는 400도의 온도가 필요하다 이런 거죠. 이해됩니까? 그게 이제 그 필요한 활성화 에너지입니다. 400도의 온도를 하면은 분리를 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몸에서 400도의 온도를 하면 우리는 맨날 불 타 죽고 이거 살아있지를 못한다는 그런 거죠. 그런데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면은 카탈라제라는 효소가 들어갑니다. 카탈라제. 카탈라제라는 효소를 딱 넣기 시작하면은 몇 도면 되느냐 하면은 37도 하면은 뭐가 되느냐? 물 분자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 37도. 자. 우리 몸의 온도가 몇 도죠? 체온이. 36.5도에서 37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이 항상 따뜻하면은요, 카탈라제가 작용을 잘 해줘요. 잘 해주기 때문에 효소가 어떻게 합니까? 활성화가 잘 되는 거죠. 몸을 잘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분해도 잘하고 구성도 잘하는 거예요. 우리 효소라는 건 어떤 작용을 한다 그랬습니까? 분해 작용과 합성 작용을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37도하고 400도의 차이가 몇 도입니까? 계산을 빨리 해보세요. 예, 363도입니다. 그거의 폭을 낮춰줘 버리는 게 효소입니다. 카탈라제라는 효소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효소가 없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참 존재하는 게 모든 생물이 살아있지를 못한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효소가 필요한 거고 좋은 건데 이 효소가 카탈라제라는 효소가 인체 몸 구석구석 다 있어요. 다 있고 우리를 이제 지금 여기에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게 많은 게
이렇게 지난번에 간 실험한 거 사진 찍은 거 보셨죠? 대답이 없네. 안 봤나요? 아니 제가 지금 그걸 보여드렸나 안 보여드렸나. 그걸 보면은 그 간이 그런 작용, 그 안에 카탈라제가 있어가지고 그걸 분리하는 거, 그걸 잘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효소 개입은 반응 온도를 낮추고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 여기 반응 온도, 요걸 쫙 내려가게 했죠. 그죠? 37도로. 그리고 그거 에너지를, 반응 온도와 에너지를 확 낮춰가지고 막 이거 뭐 밟고 막 이거 안 해도 확 낮춰서 금방 되고. 여러분들 뭐 이렇게 그 카탈레제를 내가 지금 활성산소가 나왔다. 이 활성산소를 없애기 위해서는 내가 뭘 해야 되겠다 하는 거 하나도 없죠. 내 몸에서 자동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 겁니다. 자, 미국에서 이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평균적인 미국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소화 효소를 80%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대사 효소는 20%예요. 그럼 미국 사람만 그럴까요? 거의 다 그래요. 이게 미국에서 조사했기 때문에 이게 나온 거예요. 지금 논문에서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러면은 우리도 거의 흡사한 거예요. 우리는요, 더 많이 쓰고 있는지 몰라요. 장이 길어서. 장이 저기 서양 사람보다 1m에서 1.5m 정도 더 길어요. 더 길기 때문에 거기서 더 이렇게 어느 장이 길다고 했습니까? 소장이 길어요. 대장이 길면은 처져요. 소장이 길어요. 소장이 이렇게 긴데 다음에 제가 이거 저기 인체 해부도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소장이 길어가지고 그 안에서 효소가 더 많이 나오겠죠. 동양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서양 사람보다 크는데 조금 지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은요, 그 육고기 먹고 이러면서 약간 서양화되어 가면서 좀 더 짧아진지 모르겠어요. 꺼내가지고 또 평균 길이를 또 재봐야 되겠죠. 그죠? 자, 체내에 3제 효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효소요. 이거 효소는 많은 그 앞에 선각자들에 의해서 뭐 무슨 박사 막 이러면서 많이 했어요. 우리가 효소는 계속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체내 효소를 마구 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먹고 막 그냥 이렇게 체내 효소를 돌보지 않았던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다. 어느 분량만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건강한 상태에서는 이제 우리가 쓰는 게 두 가지입니다. 소화효소와 대사효소를 씁니다. 소화효소와 대사효소를 쓰는데 대사효소가 소화효소보다 훨씬 많아야 좋다는 겁니다. 소화효소를 우리가 그 사람의 건강 상태에 따라 가지고 어떤 사람 소화를 되게 못 시켜요. 못 시키기 때문에 뭐 하나 먹고 소화시킬 때까지 막 거극하면서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겨우 소화시켜 놓고 나면 또 돌았으면 또 뭐 해야 됩니까?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줄기차게 먹습니다. 하루 종일 눈 뜨자마자. 그저 먹거든요. 그러면은 먹고 그 어떤 음식이 소화 완전히 되기까지는 대략 5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5시간 이상 걸리는데 5시간 지나면 또 어떻게 됩니까? 배고파요. 겨우 애들이 좀 쉴만한데 또 였습니다. 또 넣어가지고 또 일 시킵니다. 또 넣습니다. 또 일 시킵니다. 그래서 하루 3번을 일을 혹사를 시킵니다. 그래서 계속 하루 종일 이 뭡니까? 소화효소 끄집어내갖고 써요. 소화효소를 이제 끄집어내서 전부 다 작동을 시켜서 분해를 해서 인체 흡수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췌장에다가 딱 담아놨습니다. 그걸 가만히 놔놓습니다. 놔놓는데 밥을 또 먹으니까 이게 췌장 효소에서 또 나옵니다. 여러 가지 막 나와가지고 또 내줘야 돼요. 얘네들은 담고 저장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 합니까? 밤에 제발 좀 자라. 먹지 말고 좀 저장 좀 해놓자. 그래서 밤이라는 건 필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대사효소와 소화효소에서 대사효소를 많이 쓰게 되고 대사효소를 항상 조금만 쓰는 게 건강하다는 그런 겁니다. 하루 종일 환자가요, 계속 이게 잘 먹어야 낫는다 이러면서 되게 영양가 많은 걸 막 먹습니다. 그렇게 먹는데 좀 치중을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저 대사작용을 하는데 가지를 못해요. 이게 소화하는데 다 가고 나니까. 그러니까 되게 보면 먹어도 살 안 찌는 사람 있죠.
먹어도 살 안 찌고 계속 배삭 말라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소화하는데 다 뺏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살찌는데 가지를 못하고. 자, 그러면 건강하지 못하고 반건강이나 각종 질병에 있는 상태는 어떻게 되냐? 소화효소를 이만큼 쓴다는 거죠. 엄청 많이 쓰죠. 대사효소는 별로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플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자주 작게 용량이 있는 거 조금 소화 잘 시키는 거 이런 거 그 정도로 먹어야지. 이제 좀 바꾸셔야 돼요. 저도 옛날에 많이 들었습니다. 아플 때일수록 많이 먹고 일을 힘내야 된다 이랬는데 먹으면 아픈 때 먹으면 힘이 안 나요.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프면은 또 우리 멍멍이들처럼 저는 고기를 좀 끊는 편입니다. 잘 안 먹습니다. 잘 안 먹고 그러면은 빨리 일어나요. 저 이번에 이제 좀 이렇게 감기도 걸렸고 이랬는데 약 한 톨 안 먹었습니다. 약 한 톨 안 먹고도 지금 제가 여러분 만났을 때 그때 있죠. 딱 걸려가지고요. 지금 강의할 수 있는 게 예, 이미 저 보통 감기 걸리죠. 감기 걸리면은 감기 약 먹으면은 14일 걸려요. 감기 약 안 먹으면은 2주일 걸려요. 계산해보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먹으나 안 먹으나 감기에는 약이 없어요. 몸으로 이겨내야 되는데 기침이 막 나오려고 해요. 기침이 막 나오려고 하면은 기침이 나오고 안에 가래가 나오고 하는 거는 내 몸에서 필요 없는 걸 빼내는 과정입니다. 빼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폐에 끼워져 있는 담음을 빼내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걸 기침을 해가지고 자꾸 빼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기침 그냥 안 나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침을 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해가지고 빼내주고 해가 빼내주고 그냥 목은 좀 이제 이상이 있겠죠, 그죠? 그렇게 그 세포는 그걸 이물질이라고 보고 자꾸 빼내고 있어요. 피의 일종인데 그게 제대로 돌지 못하고 담음으로 변한 거죠. 빼내주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약을 따가닥 먹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폐에 꽉 끼어져 있어요. 끼어져 있고 그걸 갖다가 딱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또 이걸 삭히고 없애려고 하다가 가끔씩 있죠. 기침을 하면서 탁탁 내보내게 해요. 안 깨끗하죠, 그죠? 그래서 내 몸에 이제 그렇게 작용하는 거, 대사효소를 대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쪽으로 보내줘야지 소화하는데 너무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많이 쓴다는 겁니다. 소화 쪽으로. 근데 소화계를 휴식시켜주고 대사효소를 향상시키면은 그 정상으로 돌아오죠. 정상으로 돌아와서 대사효소를 많이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효소를 외부에서 좀 넣어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효소가 들어있나 없나 이제 그걸 검사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러면 요거 발효를 했는데 여기 효소가 있나 없나를 보는 거는 그 안에 미생물이 많다는 것은 미생물이 대사활동을 하죠. 지가 효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미생물이 없다는 거는 어떻습니까? 그게 효소가 없다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효소의 작용. 자, 효소의 작용은 효소가 작용하기 위해서는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게 필요합니다. 뭐 이제 그 조효소 뭐 이런 게 들어가는데 일단은 이런 게 필요하고 먼저 효소가 하는 일은 소화 흡수를 하는 거죠. 소화 흡수된 상태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걸 이제 비위장하고요, 소장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분해 배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분해 배출을 하는 거는 폐, 신장에서 하죠. 땀이나 소변으로 하고 그리고 우리가 뭐 이렇게 여러분들 기침 나오는 거 있죠. 뭐 만약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담배를 피죠, 그죠? 담배를 핀다는 거는 내 몸에서 딱 거부를 하면서 그게 못 들어오도록 폐에서 막는 겁니다. 그런 과정인데 이제 이거 효소가 그런 역할을 또 우리 몸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항염, 항균 작용. 이거는 우리가 우리 몸은 항상 이렇게 그 균형을 유지하려고 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 좋은 게 들어오면은 막아내려고 하고, 정말 저는 저게 분자생물학을 공부하면서 놀랐어요. 얘네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뭘 보게 만드는 거, 그리고 글을 쓰게 만드는 거, 내가 발이 움직이도록 만드는 거, 이거 진짜 그냥 있는 일이 아니더라는 거죠. 물론 내 의지가 따라가지고 해야 되겠지만은 내 의지가 분명히 이렇게 들어가면은 세포는 그게 맞춰주더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내가 안 할래 하고 손 놔버리면 세포도 같이 손을 놓더라는 거죠. 근데 조금씩은 하고 있죠. 근데 우리 이런 거 있어요.
만약에 어디가 다쳤죠. 저기 우리가 팔을 다쳤어요. 팔을 다쳤으면은 한쪽 팔은 이제 이렇게 깁스를 하고 있어요. 깁스를 딱 하고 한 2달 있었어요. 그리고 한쪽 팔은 계속 썼어요. 자, 그러고 나면은 이거 풀고 나면은 얘네들 어떻습니까? 가늘어져 있어요. 상태가 좀 알랑알랑하면서. 대신 얘는 어떻게 됩니까? 발전을 돼 있어요. 예, 제가요. 저 양쪽 팔 중에서 한쪽 팔은 굵어요. 요쪽 부분에. 요거 쪽은 굵고 요쪽은 좀 약간 작아요. 딱 보면 표가 나요. 왜 그러냐면 제가 테니스를 치면서 여기를 쓰니까 여기가 볼록하니 커져 버렸어요. 그 지금 아직도 커요. 예, 아직도 안 줄어들고 이랬어요. 또 치면 걔네들이 커지겠죠, 그죠? 이렇게 있죠. 우리가 계속 훈련시키는 대로 가더라는 거죠. 뭐 이렇게 나 이거 팔이 아파서 잘 안 돼요 이러면은 그걸 인식을 해요. 이쪽은 나 팔이 아파서 잘 안 되는 걸로. 그래서 나 뭐 잘 안 돼요, 잘 못해요 이걸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자신을 위해서. 봅시다. 내가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 하고 못하겠는데 이러는 거하고 바로 반응이 달라진다는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해독살균 작용은 이제 독소분해, 해독살균 이게 전부 다 이제 간에서 되게 많이, 다른 데서도 물론 다 하고 있지만은 간에서 제일 많이 해요. 간이 죽어나요.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살고 있는가, 또 어떤 음식을 먹는가, 이거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 간이 모두 해독을 합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떤 회장님 말로는 이제 이 자연 치유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분 말로는 25,000가지의 그 해독제를 간이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인체에서 이제 효소를 발현시키는 거를 갖다가 9,500가지가 넘는다라고 실제로 정상적으로 발표가 됐고 지금 3,000여 가지는 그걸 알아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혈액 정화작용을 합니다. 독소, 노폐물. 이게 뭐 콜레스테롤을 용해하고 혈액을 약알칼리성으로 만들어서 균형 잡는 걸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세포 부활을 합니다. 대사 기능 활성화와 세포 교체를 합니다. 세포도 이래 우리 사람도 이제 수명 다 됐다 그러면 죽잖아요. 세포도 있죠. 나 다 됐다 그러면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거는 백혈구가 가서 죽이기도 하고요. 어떤 거는 자폭하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아포프토시스인데 자폭하는 거는 그 안에 가수분해 효소가 다 세포들은 다 가져 있어요. 그 가수분해 효소를 많이 가져 있는 게 소화기관들입니다. 제가 그랬죠. 미운 사람이 있으면은 내 속에 있는 입부터 저 소장까지 있는 그 효소를 꺼내가지고 싹 갖다 들이붓비면은 어떻게 되죠? 확 녹아버립니다. 비누 있죠? 비누 같은 거가 어떤 이렇게 녹는데 그 비누 녹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있죠. 이렇게 스르르 녹아내려 버립니다. 그 정도로 강력한 소화제를 우리는 가져 있다는 거죠. 근데 위장에 있는 염산은 끝내줍니다. 아주 강합니다. 자, 효소 사용과 효소 생성이다. 자, 나 화식을 좋아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화식. 예, 익힌 거. 난 주로 익힌 걸 잘 먹어요. 예. 나 생을 더 잘 먹어요. 계신가요? 회 같은 거 이런 거. 네. 예. 둘 다 안 먹어요는 안 계실 거예요. 예. 저는 좀 생식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이건 제 몸이 알고 있나 봐요. 천천히 익히면은 이게 딱딱하고 이가 약해서 딱딱한 게 아니고 내 속에서 그냥 위에서 그냥 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위장이라는 거는 바다예요. 그러니까 장부의 바다가 위장이에요. 모든 걸 받아들여요. 주는 것까지. 막 진짜 사실 오만 잡다한 거 다 먹잖아요. 사람이 그 뭡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헛소리 하면 개풀 뜯는 소리 하지 마라는 얘기 하잖아요. 개풀 안 먹잖아요. 그죠? 배를 안 먹고. 그러니까 호랑이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풀을 뜯지 않는다. 코끼리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거죠. 누가 그러대요. 엄마 나 저기 야채만 먹는데 살쪄. 그러니까 코끼리도 야채만 먹는단다. 이렇게. 그죠? 그렇게 하는데
사람은 사람처럼 다 거의 다 보면은 지가 먹는 거죠.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근데 사람처럼 이렇게 다양하게 먹는 잡식성은 아주 드물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구워야 꼭 먹고 데워야 먹고 이런 겁니다. 연어 같은 경우는 생으로 먹으면은 연어는 따뜻한 식품에 들어가요. 생으로 먹으면은 아주 영양가가 좋죠, 그죠? 근데 이제 구워 먹으면은 그 굽는 거에 의해서 단백질 변이가 일어납니다. 그럼 생으로 먹었을 때는 그 속에 있는 거하고 내가 내는 거하고 같이 좀 작용을, 합동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굳혀버리거나 딱딱하게 만들거나 굽거나 데워버리면 그게 굳어지면서 그 안에 효소가 없어요. 그러면 생으로 내 몸에 있는 거를 끄집어내가지고 어떻게 전부 다 잘게 부서져요. 그래서 육고기 같은 걸 먹으면 입안에서부터 어떻게 합니까? 잘게 부서져야 돼요. 아주 잘게. 근데 여러분들 여러 명 밥 먹을 때 그거 자기 잘게 입안에서 부수는 동안 전부 찝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얼렁얼렁 삼켜가지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체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고기 좀 미디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은 완전히 거의 피가 아직 가시지 않는 상태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사람하고 저기 구이집에 가가지고 참 속상했습니다. 돈은 우리가 계산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익지도 않는데 불만 탁 하면은 드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야기는 뒷전이고 고기 한 점 먹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거 찝어가지고 꽉 누르고 있는데 다른 말 시키는 동안 잠시 이야기하니까 걔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가서 새로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은 그 전날보다 맛이 없었어요. 그래 경쟁하는 상태에서 먹으니까 되게 맛있더만요. 자, 온도에 따른 효소의 활성도를 본다면은, 자, 여기 보면은요, 120도까지 막 있고 이랬는데요. 자, 120도가 아니고 80도까지 있고 이런데, 요거는 이제 100% 활성화되는 그런 겁니다. 100% 활성화되는데, 100% 활성화되는 온도가 몇 도입니까, 여기에? 40도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 40도 정도 여름 되면은 발효가 굉장히 잘 되죠. 그 상태에서 애들이 잘 논다는 거죠. 우리 몸이 거의 몇 도입니까? 저기 36도에서 암 환자들은 거의 35도 이래 됩니다. 그래 되는데 우리는 아주 훌륭한 발효통입니다. 옛날에는 할머니가 아니죠. 엄마가 애들 이유식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밥을 입에서 꼭꼭꼭꼭 씹어가지고 거의 물크덩한 상태로 애 딱 입에 먹여줍니다. 요새 그러면은요, 엄마 우리 애 보지 마세요 그럽니다. 애 보기 싫으면 계속 그렇게 하면 됩니다. 보는 데서. 안 보는 데서는 해봐야 별표가 안 나니까. 이 딸이 나도 바쁜데 계속 애들 줄줄이 낳는 대로 다 나한테 먹긴다. 그러면 보는 데서 있죠. 막 그냥 꾹꾹 씹어가지고 아기야 먹어라 아기야. 그러면 엄마 하지 말라니까. 안 돼, 이래 먹여야 돼. 이러면 우리 엄마한테 못 먹겠다. 이러면서 엄마를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너무 많이 보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라니까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 사실 엄마의 침에 막 이게 아밀라제라는 효소를 내가지고 이렇게 꼭꼭 씹어가지고 효소를 넣어서 아기가 소화가 용이하게 해줬다는 거죠. 그게 그냥 나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엄마가 가지고 있는 미생물을 받았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애를 놓게 되면은 우리 엄마 거, 저 거 같이 가져 있죠. 그죠? 같이 가져 있기 때문에 할머니가 씹혀 먹여주는 거는 비위생적 아닙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엄마한테 부탁해야 되겠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엄마 입 닦고 해가지고. 근데 입 닦고 안 닦고 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자, 요렇게 되는데 이제 40도 정도 고기를 익혀가지고 잘 못 먹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렇게 60도, 70도, 80도 올라가죠. 그러면은 변이가 시작돼요. 이렇게 효소가 없죠, 그죠? 거의 없다는 그런 거. 그래서 우리가 굽고 찢고 볶고 다 해버리면은 그게 거의 효소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막 끓여가지고 뭘 하려 그러면은
그때는 누구의 힘을 빌리냐? 미생물의 힘을 빌립니다. 그 속에 녹아나 있는 영양소를 종균을 넣어서 이제 그걸 힘을 빌려서 새로운 거 걔네들의 힘을 빌려서 먹을 때 이제 그 효소를 좀 취득하게 되는 이런 게 됩니다. 자, 이게 제일 높고요. 그게 100%가 나오고 80이 되면은 80도가 되면은 거의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나친 하식은 효소의 불모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식 회 같은 게 지금 회철이죠, 이제. 예. 지금 예. 전원가요? 전원은 이제 또 거의 지나가지 않았나요? 지나가 며느리도 온다는 예. 그거는 이제 그 효소 그 전어 같은 경우 지금 회 같은 경우 겨울철이 되면은 이제 회를 좀 많이 드시기 시작하죠, 그죠? 근데 겨울철이 되면은 겨울 몸이 차지죠, 그죠? 차지는데 찬 또 뭡니까? 회를 또 먹게 되죠. 근데 회를 먹을 때는 회가 차가워요. 차갑기 때문에 회 여러분들 뭐 고추 드시죠? 고추 그리고 그 고추냉이에다가 간장 해가지고 드시죠. 그리고 고추장 아니고 그 초장, 초고추장 이런 거 하죠. 또 거기다가 마늘 넣고 그거 넣고 뭐 그 고추 넣고 이렇게 하시죠. 그런데 또 상추도 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회만 꼭꼭 찍어 먹어요. 간장에 딱 그런 거는 별로 좋지를 않아요. 그런데 계속 마늘 먹고 고추 먹고 이거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그렇게 싫은 사람들은 꼭 뭡니까? 자소 깻잎 있죠. 깻잎에 사 드셔야 된다는 거죠. 상추는 차가운 식품이에요. 차가운데 차가운 걸 더하는 것보다 깻잎에 딱 사서 먹게 되면은 그 차가운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해줘. 어떤 사람은 깻잎 향 싫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매운 고추를 넣고 옆에서 같이 찍어 먹고 이러면 좋겠죠. 자, 체온과 체질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소화를 그닥 잘 못 시키는 편이고 그래서 많이 먹는 걸 옛날부터 안 했습니다. 제가 20대부터 니시요법을 했던 사람입니다. 단식 이런 거 하고요. 1년에 2번 했었습니다. 그러면 한 번 안 먹으면은 2주를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 물만 먹었습니다. 니시요법 할 때 그렇게 했었습니다. 아주 좋은 물만 먹는다 해서 물만 먹고 계속 이제 그러면은 물만 먹게 되면은 안에 있는 노폐물이 다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지금처럼 뭐 된장요법이나 이런 거 하나도 안 했습니다. 오로지 물만 딱 먹었죠. 그러면은 이제 15일 지나고 이제 거의 2주입니다. 14일 이렇게 하니까 계산하기 좋게. 그럼 16일째 되면은 이제 그거 아주 이렇게 농약이 안 들어간 식물이 우리 음식이 있습니다. 곡류가 있습니다. 전혀 안 치는 거. 보리입니다. 보리를 갖다가 갈아요. 보리를 아주 곱게 갈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 커피잔 있죠. 커피잔을 4등분을 해가지고 맨 밑에 4등분째 고기다가 물을 조금 넣고 이렇게 딱 탑니다. 그것도 한 스푼 하면 안 됩니다. 그거 4분의 1티스푼 4분의 1스푼 하는데 뭐 그냥 보통 한 2티스푼 정도 딱 요래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물을 많이 희석해서 마십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늘어가지고 완전히 이제 내가 일반식으로 돌아올 때는 30일을 합니다. 차츰 30일을. 그러니까 하루 3끼는 안 먹어요. 그러니까 2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밥 먹게 될 때는 그렇게 해요. 그렇게 1년을 제가 2번을 10년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강의가 너무 많아지니까 딸려요, 힘이. 그래서 어때부터 안 했더니만은 막 완전히 우리가 생활하는 대로 몸은 만들어져 갑니다. 그게 막 그 생활하는 대로 만들어져 가니까 이제 막 그냥 계속 말을 해야 되니까 먹게 되고 이렇게 하니까 몸이 점점 좀 불어나요. 제가 평균 몸무게가 47, 8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옷 사이즈는 44 사이즈를 입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단골 옷집에는 안 팔리는 옷을 저한테 아주 사게 줘요. 아주 비싼 옷을. 그래서 그러니까 옷도 작은 옷가 있더라고요. 그런 걸 입었는데 그 나중에는 이제 제가 66을 입게 돼요. 이제 66이 째기 시작해요. 그래서 77을 샀어요. 77은 또 너무 컬렁거려요. 그러니까 이래 77을 하다가 이거 아니다 하면서 제가 모든 걸 바꿨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먹는 단식을 했었습니다. 먹는 단식의 반단식이죠. 거기에 영양요법을 쓴 거죠. 그게 뭐냐면 저는 사실 그 문둥아 먹어 좋다 하면은 제가 그게 꽂히면은 마루타, 제가 직접 마루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먹어보고 하는데 녹점요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과일하고 채소하고 하고 그러니까 그걸 해보니까 몸이 너무 차지는 거예요. 그게 효소요법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녹점요법을 할 때 너무 차지니까 발효한 거 있죠. 그걸 같이 섞어가지고 할 때 세 번째가 아주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지가 되고 있는 게 건강하다는 그런 거죠. 보통 이제 제가 이렇게 사실 굉장히 무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하고 막 사실 제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천천히 늙어가요. 뭐 많이 뭐 천천히 늙어간다는 거는 제 친구하고 뵀을 때 제 친구는 영 아줌마 같아요. 근데 저는 덜 아줌마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 내 친구보다 내가 조금 좀 젊어 보인다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람 딱 보니까 체질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소화 효소를 조금만 끄집어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이 끄집어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소화가 잘 안 되니까 많이 내야 되겠어요? 작게 내야 되겠어요? 소화가 잘 안 되니까 효소를 작게 내야 돼요? 많이 내야 돼요? 많이 내야지 소화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체질상으로 소화 효소 쪽을 많이 내버리니까 대사 쪽으로 에너지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고 나면 너무 힘들어요. 하루에 2끼 뭐 3끼 이렇게 먹고 나면은 계속 먹으니까 힘이 드니까 자야 돼요. 졸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양을 줄여버리니까 졸리지는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화효소 쪽으로 쓰는 걸 작게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체질별 장부 pH 반응을 봤을 때 파프리카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금체질입니다. 자, 요거는 목체질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말하면 금체질이라면 태양인 기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목체질은 태음인 기질이다. 이게 태음인은요, 뭐 이렇습니다. 배 쪽에 이렇게 목이 짧고 목이 굵고 배가 막 이렇게 배 쪽에 살이 찌고 막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좀 약간 각지고. 그러니까 지금 얼굴로 봐서는 이제 막 태음이다, 태양이다 이렇게 나타나요. 그런데 뭐 그 태양인, 태음인, 소음인 전부 다 좋은 성격이라고 말해놓은 거는 조금 별로 없어요. 음험한 기질이 있고 막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 보면 기분 나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면은 황제내경에 아주 작은 부분이 그게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저 별로 이렇게 크다 그거 안 해요. 태양의 체질은 어깨가 넓고 허리가 잘록하고 목이 가늘고 이렇게 돼요. 근데 허리 사이즈하고 목 사이즈하고 거의 같아요. 그죠? 근데 허리가 이렇게 목이 굵고 허리가 가늘고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좀 차이가 좀 있죠. 근데 이제 배 이만한 사람하고 목이 이만하고 이렇지는 않아요. 이게 사이즈 같다는 걸 우리 반반씩 봤을 때 우리 이런 거 이제 옛날에 치마 입어보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반 딱 해가 목에 딱 하면 딱 맞아요. 이러면 거의 맞아요. 그죠? 예. 살 찌면 목도 굵어지고 살 빠지면 목도 가늘어진다. 자, 화체질은요. 화체질은 뭐 이렇게 가슴 부위 이런 쪽이 좀 발달을 했다 이렇게 합니다. 다리가 가늘고. 자, 그리고 이게 소양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수체질인데 여기는 소음인 이렇게 비슷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게 참 화체질은 다리가 엄청 가늡니다. 저게 보면은 제가 저 그린다고 우리 제가 옛날에 이거 이제 리포트로 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가지고 세상에 완전히 이 그림 교수님이 나 써도 돼요 이러더라고요. 쓰세요 이랬더만 저 완전히 이거 부분에서 100점 받았습니다. 완전히. 이야. 이거 주고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제가 발표할 때 썼기 때문에 정말 기발하다 하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자, 체질별로 체온의 차이와 장부의 pH 차이로 인한 소화 효소 분비의 차이가 있더라는 그런 겁니다.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체질별로 혈중, 지질, 소화 효소 및 갑상선 호르몬 비교 연구한 논문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요거 논문은 이제 대구대학교 한의학과
에서 이렇게 어떤 분이 하신 건데 요 부분만 따가지고 제가 왔습니다. 빨간 부분만 읽어보면은 이게 여기 보면은 소민이 끄집어낸 거, 소양인, 그리고 태음인, 태양인 이렇게 낸 거 요거를 갖다가 전부 다 이렇게 비교한 건데요. 예, 여기 보면 소화 기능이 약한 소민에게 소화력을 돕기 위해서 소화 효소의 분비량이 상대적으로 다른 체질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게 이제 누구가 이렇게 했다, 연구했다 이런 게 나오고요. 소민이 다른 체질보다 위장 질환의 유병률이 높다는 결과와 함께 동위 수세 보온에서 소민이 신대 비소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니까 소민이 신장은 강하고 위장은 비장 이런 거는 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소이라는 건 크다 작다는 게 아니고 강하다 약하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소민인가 태양인인가 사생 체질을 알기 위해서 누구는 한의원을 10군데 갔더니만은 5군데에서 자기가 뭐라 해서 뭐라 이렇게 체질을 다 다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지금 아직도 찾아내는 게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